박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거 옮길 수 있겠습니까? 청소차로 버스를 밀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철수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여 명의 생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부산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선 작은 어촌 마을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들고 파도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새벽 풍경 속에서 한 대의 녹색 청소차가 천천히 움직이며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8세의 강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에 그을려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이 시간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5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었죠. 청소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수가 운전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친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철수의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김민수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철수의 청소차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느린 운전으로 뭘 하겠어. 청소차밖에 못 모는 주제에 길을 막고 있네. 민수의 말에 옆에 서 있던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박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매일 새벽마다 저렇게 느려 터지게 다니니까 우리 장사에도 방해가 되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런 말들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청소차 안에서 철수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옛날 가요를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철수가 청소차를 몰고 항구 쪽으로 향했을 때 어선에서 내린 어부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철수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 어부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철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고생들 하시네요. 오늘 고기는 많이 잡으셨나요? 어부들은 철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부터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상인가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젊은 상인들 중 일부는 철수를 그저 느린 늙은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청소를 마치고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빛이 바다 위에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이 풍경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군 복무 시절 그는 특수차량 조종수로 복무했었습니다. 당시 철수는 어떤 험한 지형에서도 차량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철수 자신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철수는 청소차를 차고에 주차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철수는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경보가 온 동네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제14호 태풍 미나리가 부산 연안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은 다음 날 새벽,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인 50대 후반의 최병호가 단상 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어선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간판이나 창문은 미리 보강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 쪽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김민수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장님, 해안도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차량 통행도 위험할 텐데요. 최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안도로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협조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분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각자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느라 분주했고 상인들은 간판을 내리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며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철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청소차를 차고 깊숙이 넣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집 주변의 화분들도 모두 안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와 함께 바람이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태풍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세기가 예상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벽 4시경 철수는 문득 밖이 궁금해서 창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이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씨, 큰일 났습니다. 해안도로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미끄러져서 절벽 가장자리에 걸려 있어요. 승객들이 20여 명 정도 타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괜찮습니까?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바람이 너무 세서 버스가 점점 더 절벽 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구조대에 연락했지만 다른 지역 태풍 피해 때문에 최소 3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철수는 옷을 급하게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장님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고를 향해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차고 문을 열고 청소차에 올라탄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여 년 전 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험한 산악지대에서 특수 차량을 몰며 동료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때의 경험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소차 시동을 걸며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운전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느린 청소차 운전수가 아니라 생명을 구해야 하는 특수 차량 조종수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가운데 철수의 청소차가 차고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폭풍우를 뚫고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서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해안도로에 도착한 철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관광버스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1m 정도 절벽 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앞바퀴 2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마다 버스 전체가 흔들리며 점점 더 절벽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수와 박영호를 비롯한 젊은 상인들이 우산을 날려보내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최 이장도 비옷을 입고 버스 주변을 맴돌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승객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관광객들로 보였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운전석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버스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다른 상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밧줄로 버스를 잡아당겨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박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버스 무게가 몇 톤인데요. 게다가 이 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최 이장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구조대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최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지역 피해가 너무 커서 최소 40분은 더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철수의 청소차가 천천히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철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린 운전으로 무시하던 그 청소차가 지금만큼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철수가 차에서 내리자 김민수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대도 늦어지고 버스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건방진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먼저 버스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의 방향, 버스가 기울어진 각도, 도로의 경사와 노면 상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40여 년 전 군 시절에 익힌 상황 판단 능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거 옮길 수 있겠습니까? 청소차로 버스를 밀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철수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는 평범한 노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여 명의 생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크게 몰아치자 버스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40여 년 전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군인의 눈빛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버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 이장이 사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해주세요. 철수 씨를 믿어봅시다. 철수는 청소차로 돌아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되살아난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조금 내려 바람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안전거리로 물러난 것을 확인한 철수는 천천히 청소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청소차를 버스 후방으로 조심스럽게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버스가 더욱 불안정해져서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교한 각도 조절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철수는 청소차에서 내려 버스 운전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 테니 엔진은 끄지 마시고 제 신호에 맞춰 기어를 조작해 주세요. 버스 운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운전사의 얼굴에는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4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나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운전사는 철수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다시 청소차로 돌아가 정확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버스의 후면 범퍼와 청소차의 전면이 맞닿을 수 있는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도로의 경사도까지 모든 변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될까요? 저 아저씨가 평소에 그렇게 느리게 운전하시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철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차가 서서히 버스에 가까워졌습니다. 접촉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너무 세게 밀면 버스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밀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청소차와 버스가 접촉했습니다. 철수는 즉시 버스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중립 기어로. 버스 운전사가 재빨리 기어를 중립으로 넣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청소차의 힘을 조금씩 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바람이 버스를 계속 절벽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고, 비에 젖은 노면 때문에 청소차의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즉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철수가 청소차를 잠시 후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확한 각도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안전한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당구공을 치듯이 정확한 지점을 타격해야 했습니다. 최 이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수 씨,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완전히 집중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바람 소리와 차량의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이번에는 버스의 좌측 후면을 정확히 타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군 시절에 배운 차량 역학을 모두 동원한 계산이었습니다. 청소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한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철수의 손과 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차량을 조종했습니다.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가속과 브레이크를 절묘하게 조절했습니다. 마침내 청소차가 버스의 정확한 지점에 닿았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정확한 힘을 가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회전하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세게 불어왔고 버스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정교한 압력을 유지하며 버스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버스가 조금씩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절벽에 걸려있던 앞바퀴가 서서히 도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청소차를 더욱 정교하게 조작하며 버스를 안전지대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의 운전 실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40여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젊은 특수 차량 조종수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버스의 앞바퀴가 완전히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뒷바퀴 하나가 절벽 가장자리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철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청소차를 조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더 큰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가까워지자 버스가 다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즉시 반대 방향으로 더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청소차의 엔진이 최대 출력을 내며 굉음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철수를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요. 평소에 철수를 무시하던 그 자신도 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영호도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운전 실력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던 건가. 다른 상인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버스를 완전히 안전지대로 옮기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한 각도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청소차를 잠시 후진시킨 다음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이용해 회전력을 주는 고난도 기법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도 이제는 철수의 실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저런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시켜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저 아저씨가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곧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철수는 마지막 시도를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 한 번에 끝내야 했습니다. 청소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의 측면 후방을 정확히 타격해 완전한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철수는 정확한 힘의 배분을 통해 버스를 밀어냈습니다. 동시에 버스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 약간의 가속을 주도록 했습니다. 두 차량이 완벽하게 협조하며 마지막 구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완전히 안전지대로 진입했습니다. 뒷바퀴까지 모두 도로 위에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절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로 중앙에 자리 잡은 버스를 보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는 청소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만난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 이장도 철수에게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운전을 평소에 전혀 짐작도 못했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라 가능했던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끝난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철수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하나둘씩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무서웠는데 아저씨가 구해주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뒤따라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어서 다른 승객들도 줄을 서듯 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철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승객들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에 철수는 그저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수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박영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진짜 실력을 몰랐습니다. 느린 운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운전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철수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소에 무시하고 비웃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다는 것을,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이장이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큰 참사가 날 뻔했어요.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 승객이 철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어디서 그런 운전을 배우셨나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정교하게 차를 조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날 군에 있을 때 특수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때 배운 걸 오늘 써먹게 되네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환경 미화원이라고 생각했던 철수에게 그런 특별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민수가 더욱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는데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무례한 행동 안 하겠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마지막으로 철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20여 년간 버스를 몰았지만 오늘 같은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운전 관련 일을 다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지금 하는 일이 저에게는 잘 맞아요. 마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는 되어 있어요. 태풍의 세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해결된 후였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철수의 구조 작업에 대해 듣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구조 작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갈아타며 떠날 때 모두가 철수에게 한 번씩 더 인사를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철수도 손을 흔들어 응답하며 그들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상인들은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과 인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어제 밤의 기적 같은 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어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철수의 영웅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환경미화원이 폭풍우 속에서 2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횟집 앞을 지나던 철수에게 김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민수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청소차에서 내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저씨를 너무 무시했어요. 느린 운전이라고 길만 막는다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박영호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어제 밤의 일을 생각하며 잠을 설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운전 잘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그런 용기와 희생 정신까지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철수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평소에 천천히 다니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김민수가 철수의 말을 듣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저희한테 화내실 법도 한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저씨께 많이 배워야겠어요. 마을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철수를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구조 현장에 있었던 어부들도 찾아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도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어제 같은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까지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철수를 인터뷰하며 어제 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기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도. 운전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특수 차량을 몰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라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이 마을에서 청소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서 임시 감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 이장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어서 참석했습니다. 최 이장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철수 씨가 보여주신 용기와 실력 덕분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했습니다. 한 주민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평소에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 저희가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저씨를 정말 존경하며 지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철수가 마지못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을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김민수가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말만 줄이시고 길은 제가 잘 알지요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정말 길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인생의 길을 말이에요. 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이라는 게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안전하게.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남을 도우면서 가는 것이 진짜 잘 아는 건 아닐까요?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안도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차를 몰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느린 운전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부산의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며 해안도로를 지나는 철수를 보면 어부들이 먼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부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도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안전하게 조업하세요. 상인가 앞을 지날 때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수가 가게 앞을 청소하다가 철수의 청소차를 보면 반갑게 뛰어나와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의 건방진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영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 가게 앞에서 철수를 보면 항상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두 철수를 보면 먼저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철수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철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철수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구조된 관광버스 승객들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구조된 7살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철수를 찾아와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림에는 청소차와 함께 웃고 있는 철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우리를 구해준 영웅 아저씨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예쁜 그림 그려줘서 아저씨가 더 기뻐야지.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김민수는 자발적으로 횟집 앞 청소를 더 꼼꼼히 하기 시작했고, 박영호도 가게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최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차를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최 이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를 모범 시민으로 표창하고 싶다고 하네요. 철수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최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겸손하신 건 좋지만 이번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요. 결국 철수는 마지못해 표창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열린 표창식에는 구조된 승객들과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강철수 씨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 부산 시민 모두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표창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와 박영호를 비롯한 젊은 상인들이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철수가 평소와 같이 청소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여전히 그냥 이 마을을 사랑하는 평범한 환경 미화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청소차를 다시 움직이며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는 깨끗이 닦는 것도 사람을 지키는 것도 할 수 있는 거라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느린 청소차 운전수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필요할 때는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안도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20여 명의 생명을 구한 청소차 운전수의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강철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부산 해안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녹색 청소차, 그 안에는 누구보다 이 마을을 사랑하는 진정한 영웅이 타고 있었습니다.